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중재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3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안 소그룹, 심층 인터뷰를 통해 소그룹에 바라는 점들을 들어봤습니다. 대한예술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총연합회가 18일 여성 안수 허락을 30주년을 맞아 역사를 돌아보고 여성 리더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19일 백광수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 러시아를 규탄하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의 우려를 나타내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사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의대 교수들까지 오는 25일 집단사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종교계의 역할을 모색했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중재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3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한 달째.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오는 25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도 오늘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가운데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세 번째 성명을 발표하며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이날 의료계에 드리는 호소문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신속히 복귀할 것을 호소한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건 국민의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 회장은 성명에서 극심한 고령화와 인구 절벽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의료 확충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현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의사분들은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협의체 구성 등 세부적인 논의를 지속할 동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현장 복귀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며 향후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 수가 문제 등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과 고충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사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한국교회가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중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서서 함께할 것이라며 그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지켜왔던 의사들의 주장 역시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대화와 노력으로 국민들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한다. 통 큰 양보의 대화로 상생의 길을 열어 쓰러져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해주길 간곡히 청한다며 성명을 마무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는 청년 둘 중 한 명은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난 적이 있다고 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머물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 안 소그룹인데요. 청년들의 소그룹에 대한 크고 작은 바람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가 저희는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여가지고 청년부에도 속하지 못하고 장년부에도 공감대 형성하기에는 어려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소그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중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의 교회 이탈이 늘어나는 시대에 소그룹은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게 해주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구티비는 교회 안 각양각색의 소그룹 만족도는 어떤지 청년 인터뷰를 통해 점검해봤습니다. 부모님 세대,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는 부모들 모임, 싱글 모임 등 해서 1년 동안 계속 같은 사람들만 만나서 뭔가 좀 커뮤니티가 또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경우도 좀 있고. 교회의 크기에 따라 소그룹의 운영은 달랐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는 모임 구성원을 배정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다양한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공감대 형성하기에는 어려워서 마땅히 속할 곳이 없다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래와의 소그룹 모임이 갈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작은 개척교회여가지고 청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소그룹이 따로 없습니다. 제 또래 이제 성도들이랑 같이 소그룹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청년부에도 속하지 못하고 장년부에도 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약간 소속감을 잃은 기분으로 갈 곳이 없어서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에 따르면 교회에서 소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19와 같은 비대면 시대에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또 개인이나 가정에서의 신앙생활도 상대적으로 더 건강했습니다. 영적 성장을 돕는 건강한 소그룹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전문가는 무엇보다 소그룹은 구성원 간의 연대감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목회자의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능적으로만 접근하면 소그룹 사역 진짜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적인 여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 자체가 우리 영적 공동체의 생명 안전망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소그룹에도 생명주기가 있다며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점차 깊은 영적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총연합회가 18일 여성안수 허락 30주년을 맞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여성안수 이후 여성 목회자들의 사역 현황을 짚고 여성 리더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남신대 장순애 교수는 은퇴 여목사 3명이 30년간 현장에서 인정받는 과정을 인터뷰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 교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성별과는 관련이 없다고 평가하며 여성 사역이 좀 더 보편화되기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여성 사역 활성화를 위해 권사 제도를 폐지하고 평신도 사역의 통로를 안수 집사와 장로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당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여성 평신도를 권사와 장로로 가르면서 여성 지도력을 낮게 평가하는 잘못된 인식을 깬다면 자연스럽게 남녀 평등이라는 신기원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백광순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러시아는 한국 선교사가 러시아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백 선교사는 수년 동안 북한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쓴 순수 선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정부는 선교사가 어떤 내용의 국가기밀을 어떤 경로로 취득하여 어느 나라에 유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과의 외교적,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헌법 제1조는 법치 국가임을 천명하면서 헌법 제28조는 종교의 자유가 모든 개인에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선교사에 대한 불법적인 구금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보편적 인권 규범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헌법에 정면으로 반함으로 즉각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여러 교단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 닥친 인도주의적 위기에 우려를 나타내며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내 최대 교단인 미국 연합감리교회 주교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치명적인 갈등이 5개월 넘게 지속된 후에도 진정한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게 됐다며 우리는 지속적인 평화와 폭력 종식, 인질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주교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휴전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정당하고 지속적인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순복음대만총회와 동남아시아 순복음총회 소속 선교사들이 순복음 세계선교 50주년을 기념해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영훈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은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연합수련회에서 믿음의 역사,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개회 예배와 성령 대망회를 인도했습니다. 이 목사는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고 기도하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며 후대를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거룩한 꿈을 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연합수련회는 대만과 동남아시아 9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가족 85명이 모여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선교 사명을 고취했습니다. 130년 전 세워진 새 문안교회가 1907년부터 1967년까지의 당회록을 현대어로 옮긴 새문안 당회록 현대어 풀이본을 공식 발간했습니다. 당회록은 장로와 목회자가 교회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당회 회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간 당회록을 열람을 요청하는 연구자들도 많았으나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표기 방식 때문에 현대인이 읽기 어려워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년에 걸쳐 작업해 발간한 현대어 번역본으로 근현대 시기 교회 역사를 살펴볼 수 있으며 근현대 언어 연구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의 힘든 시기와 광복, 한국전쟁 등을 거친 기독교 역사의 한 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록물이라며 앞으로도 새 문안교회는 역사 유물로 전해지는 문헌 자료들의 현대어 풀이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호남 신앙동지회 산하 호산나 장학회가 한일 장신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호산나 장학회는 호남 지역 인재 양성과 후원을 위해 만들어진 호남 신앙동지회의 장학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일 장신대와 호남 신학대 10여 년간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주제로 강단에 선 호산나 장학회 이사장인 김동영 목사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의 눈과 긍정적인 언어와 마음으로 임한다면 한일에서 빛나는 위대한 일꾼이 나올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남 신앙동지회 회장이자 호산나 장학회 총무이사인 김성기 목사는 오랜 시간 동안 김동혁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들의 후원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호산나 장학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후배들이 좋은 인재로 정말 또 후배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한일장신대가 그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인재가 많이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일장신대 배성찬 총장은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호산나 장학회 목사님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믿음의 선배들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재단법인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했던 이형자 권사가 소천했습니다. 지난 17일 80세의 나이로 소천한 고 이형자 권사는 1977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인 횃불회를 시작했으며 한국기독교선교원의 초대 원장과 횃불재단의 원장과 이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또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설립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한국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목회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신동아그룹 회장을 지낸 최순영 할렐루야 교회 원로 장로와 자녀 2남 1녀가 있습니다. 이형자 권사의 천구 환송 예배는 19일 횃불 선교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과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등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9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박 부본부장은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 속에 오는 2028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 인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이 적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는 2027년 2,948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줄어들 전망입니다. 2032년까지 5년 동안 24만 명 넘게 줄어드는데 특히 15세에서 64세까지 연령층에서 104만여 명이 줄이고 65세 이상은 79만 명 넘게 늘어납니다. 고용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연 2.1%에서 1.9%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체 취업자 수 전망치의 약 3% 수준인 약 89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도 내놨습니다. 출산율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혼인 건수가 지난해 12년 만에 소폭 늘었지만 3년 연속으로 2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약 2천 건 1% 증가했는데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식이 지난해 초에 몰린 결과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결혼을 하는 나이도 더 많아졌습니다. 남자의 경우 초혼 연령이 34세로 전년보다 0.3세 더 높아졌고 여자는 31.5세로 0.2세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2020년부터 4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혼인 건수가 줄면서 이혼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월 말부터 운영될 예정인 김해공항 확충터미널을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단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연간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확충터미널 운영이 시작되면 홈잡도가 극심한 김해공항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해공항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수용 인원보다 320만이나 많은 950만 명이 국제선을 이용하면서 여객터미널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확충터미널 출국장은 기존 터미널과 연결되며 입국장은 분리됩니다. 다만 신규 입국장은 세관과 출입국 검역구역, 근무 인원 등 문제로 당분간 가장 이용객이 많은 오전 3시간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에어부산이 단독으로 사용해 출근 기준으로 고객 동선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며 김해공항 전체 혼잡도가 개선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선에 성공한 이후 처음으로 군중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돌아온 영토라 부르며 함께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 3월 18일 크림반도 병합을 러시아의 봄이라고 부르면서 당시 주민들도 러시아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2022년 특별 군사작전을 통해 이들 지역이 러시아로 귀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 영토를 거쳐 크림반도로 갈 수 있는 철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의 압승에 국제사회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서방은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없는 투명한 투표함이 쓰였고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에서도 투표가 시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불법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북한, 튀르키예, 이란 등은 푸틴 대통령의 승리를 환영했습니다. 무장갱단이 수도 포르투프랭스를 장악한 아이티에서 갱단 폭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거점으로 30년 가까이 의료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교민 하혜주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거의 2-3주간 공장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갱단 폭력으로 해상을 거치는 물품 이동길이 거의 막혔기 때문에 일부 업체의 경우 도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70여 명의 교민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등 각국의 외교 인력들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발암물질 성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현지 시간 18일 일부 표백제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 사용되고 있는 백성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공들을 치명적인 성면 섬유에 노출시켜온 성면 함유 브레이크 블록 유입이 6개월 후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성면 패킹은 2년 후 사용이 중단됩니다.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주로 수출되는 백성면은 미국 사업에서 유일하게 사용 중인 성면제입니다. 이로써 처음 성면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린 지 35년 만에 최종적으로 성면이 완전 퇴출 조치됐습니다. 성면은 건설자재, 전기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된 천연 섬유지만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실 경우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매일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과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 기후재 분석기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1년간 매일 1982년 이후 역대 최고 1일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해양학자 그레고리 C. 존슨은 CNN에 이는 지난 20년 동안 오른 온도가 불과 1년 만에 오른 것이라며 꽤 크고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다가 뜨거워진 이유로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바다 온도가 높게 유지된다면 북대서양 인근 국가들의 예측하지 못한 잦은 허리케인이나 폭우 등의 기상이변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도 강원도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다가 차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이른 시각 경기 북부와 영서에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내일도 꽃샘추위로 인해 아침, 저녁은 쌀쌀하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0도, 부산 13도, 대구 12도, 제주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와 인류봉사와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의사들은 결국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방적인 대화는 소통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이를 이용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